급한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시장은 특별한 움직임은 별로 없고요. 어쨌든 요 위에 저항을 맞으면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것은 여기서 일단 V자 반등 형태로 나와줘서 하락을 시작한 지점까지 되돌려줬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 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이동평균선 88,000에서 9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완전히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되면 얘가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동평균선 이렇게 돌리면서 이 밑에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이나 이 밀집이 되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를 때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뭐 이 이동평균선들도 다 밀집이 되면서 그때 되면은 한 기준선이 88,000에서 89,000 이쯤이 아니고 한 85,000이나 뭐 86,000이나 이렇게가 내려올 수 있겠죠. 이건 어쨌든 시간의 문제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몰려가는 움직임들이 어떤 특정 위든 아래든 움직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한가, 위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연준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밑으로 간다면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것 같다, 미국은 튼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준이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뭐 미루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이런 거는 이 뒷부분이 좀 더 우선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지표 자체가 전부 다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표 자체로 놓고 보면 안 좋지만, 결국 이제 그 단기적인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 연준의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겨낸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건데, 근데 또 언제 그랬냐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결국 이런 움직임을 보면 이 시장은, 그렇죠? 결국 이 올타임 하이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서 쭉 밀어 올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 돈은 풀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미국의 오피셜한 스탠스가 나오면 그것은 이제 트리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우리가 마음 아픈 건 도미넌스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 움직임을 줬다가 다시 위로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얘가 추세가 좀 꺾여야 되는데 꺾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꺾일 수 있었으나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다시 꺾이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갑자기 이번 주에 파월의 연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뭐 발표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되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만한 요소들은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어쨌든 넘어가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계속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월이 돈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얘는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움직임들을 선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 큰 버블의 붕괴가 있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잘라내면서 돈 찍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비트코인의 뭐 데자뷰다 이러면서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10만 달러대 고점을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나오긴 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트리거가 되는 것이 결국 미국, 그 중에서도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RSI도 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때마다 얼마 안 있는 시점에서 주요한 움직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다 주봉이기 때문에 요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이 사이에 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가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려된다, 통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미국의 달러의 패권이 무너진다라는 쪽을 얘기하고, 레이 달리오는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핵심적인 거를 좀 본다면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게 통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국채를 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럴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공식들, 뭐 채권,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여기도 이제 말씀하신 게 저 되게 비슷한데 트럼프는 미국채를 팔려고 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보면은 지금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좀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협상 테이블에 모든 국가를 불러 모은 이유는 하나다. 다자간 통화적분법의 매뉴얼이다. 그쵸? 이런 식으로 다 협력을 하면서 테이블로 끌고 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 밑에를 다 좀 보고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연준이 이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연준은 치워야 돼. 근데 이제 어쨌든 동맹, 중립, 적대 관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채 세금을 통해서 정부에 지출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처음에 도지를 만든 것도 그렇고 지출 자체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관세 이런 것들도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하는데 거기서 나머지를 유예를 시켰지만 중국은 계속 관세를 때리는 것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동맹, 중립, 적대 관계를 분리하는 과정. 이걸 한다는 거, 그죠? 근데 연준이 치울 거예요. 치우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이 단기간에 흔들리겠지만 연준은 그러면 이걸 비상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세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유동성 공급, 자산 매입, 금융 대출을 비금융기관에도 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장 유동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하게끔 트럼프가 계속 유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 달러의 패권 자체를 내준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달러의 가치를 하락해서 무역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이 이득을 보게 만드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유의미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환율도 보면은 이렇게 큰 음봉을 띄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가도 보면은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해결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잡힘. 그 다음에 달러 가치도 낮아지고 있음.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연준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요소가 안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안정화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할 건데요. 이게 조금 더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트럼프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이게 경기 침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 CI나 이런 것들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막 그런 걸 보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게 이것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돌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돌면 돌수록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풀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데 거의 다 와간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커튼 뒤에서 하는 짓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는 이제 선을 긋고 있고 중국 말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유예를 주면서 선을 긋고 있고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 자체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도지를 통해서 많은 구조조정을 했고 정부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돈을 풀어도 상관이 없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돈을 풀어라. 우리가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지 않느냐. 이거 더 냅두면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계속 조장하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코인의 시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뭐 다음 주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주봉상으로 봐도 주요한 이 빨간색 7주 이동평균선을 넘어버렸어요.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도 이걸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몇 주 만에 넘은 거냐면 이 선을 2월 3일부터 계속 못 넘고 둥 떨어지고 돌파 시도하려다가 둥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넘었어요. 이걸 이제 리테스트를 또 하겠죠. 그러면 이 구간대를 지켜낸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이 구간이 되긴 할 건데 그래도 요거를 위로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역배열로 꺾이면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걸 어쨌든 다시 돌린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실제로 보시면 물론 이렇게 된 움직임도 있지만 결국 이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타면서 여기까지 넘으면서 이렇게 가격이 폭등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얘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돌아갈 건데 얘도 이렇게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돌아갈 건데 그러려면 얘가 캔들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빠른 시일 내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횡보를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더 뭐 걸릴 수가 있겠죠. 몇 달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연주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갑자기 이런 불기둥이 뽑아버리면 그럼 이동평균선이 순식간에 얘가 역배열로 가다가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가 경제학자를 하겠지, 뭐 통화정책을 분석하는 사람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연준이 점점 발언하는 뉘앙스 혹은 연설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이게 다들 연준 보고 돈 찍어야 되지 않니? 라고 계속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추가로 면제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고래 형님들이 이게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계속 매집을 했어요. 그죠?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월렛의 밸런스 지갑 잔고가 굉장히 보유량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들은 이 기간을 매집으로 보는 거예요. 매집 기간으로. 근데 다들 맨날 얘기하는 게 시즌 종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시즌 종료가 안 나오고 정말 연준이 진짜 어떤 액션을 보여주고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면 또 우리는 이때 못 샀던 사람들처럼, 이 구간에 못 샀던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항상 말씀드렸듯 시간이 생각보다 안 걸릴 수도 있다. 그거는 연준의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면서 일단 이번 주에 있는 파월 연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파월 연설에 별말이 없어도 갑자기 어느 순간 긴급 조치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매매 원칙 잘 지키면서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기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